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죠? 예, 동동이라는 작품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예전에는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잘 안 나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은 작품 제목 잠깐 봐봐요. 동동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 있죠. 그죠? 예, 북을 치면 어떤다고요? 동동동동, 동동동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소리의 의성어다라고 일컬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소리를 흉내낸, 그죠? 예, 그런 어떤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좀 특징을 하나 가진다. 어떤 특징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우리 흔히 말하는 원령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요걸 우리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달거리 형식이더라라는 말을 써. 그죠? 예. 그럼 이제 원령체 노래나 그다음 달거리 형식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은 희한하게도 우리는 예전부터 시작해서 매 달마다 일종의 뭐가 있어요? 세시풍속이라든가 절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8월 보름 같으면은 광복절, 그거 아니라 8월 보름은 음력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가위 같은 것. 아니면은 5월 5일 됐습니까? 예. 한다고요? 어린이날이네요? 아니죠. 뭐예요? 단오 됐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달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풍속적인 것을 갖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원령체 작품은, 그죠? 예. 각 달의 세시의 어떤 풍속과, 됐니? 예. 자, 그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정서를 어떤다고요? 같이 읊어놓은 것을 일종의 원령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됐니? 예. 그래서 원령체 작품은 이후에 뭐 가사 작품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조에도 보게 되면 또 이 원령체 작품이 또 하나 또 나온 것도 있고요.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동이라는 작품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느냐? 저 방금 얘기했잖아요. 원령체 작품이니까 세시풍속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세시풍속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만약에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또 제시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화자의 정서까지도 한다고요. 같이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 되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월 달까지 존재한다고요? 12월 달까지 한다고요? 1년에 존재한다. 그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작품은 어떤다고요? 작품 수로 따진다면은 13, 다시 말한다면은 13개의 어떤다고요? 뭐 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옛날에는 13개월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은 이제 고려가요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남녀 상일지사라 해서 전부 다 묻혀버렸던 거야.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작품들은 바로 조선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중음악으로 편입돼 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일수의 내용이, 그죠? 어찌 본다면 이 동동의 작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은 이따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고려가요인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서 된다고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의 이 첫 번째 작품은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 예. 그러면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작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자, 덕이란이라고 해놨는데, 그죠? 예, 덕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자, 곤배의 바짝고라고 했는데, 이때 곤배라고 하는 것은 앞잔, 앞술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래, 술잔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예. 배자는 저랬으면 안 되죠.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배자는 한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잔 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술잔에다가,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앞술잔에다가,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뒷술잔에다가, 그죠? 예. 거기에 뭐 한다고요? 밭이 없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고사 지내는 거 혹시 봤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사 지내면 어떤다고요? 상 딱 차려놓잖아요. 그죠? 예. 거기 이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술 따라가지고 한번 돌려놓고, 또 돼지가 있으면 돼지코에다가 돈 꽂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따라가지고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축원하잖아요. 뭐합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예. 아니면 이제 바닷가 같으면은
풍어 됐나요? 예, 만선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죠? 예. 그런 어떤 덕이라든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원을 하는, 됐나요? 예.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딱 어디에 어울리는 거겠어? 바로 궁중에서, 그죠? 예,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제사라든가 잔치를 열 때에 어쩐다고요? 그래 쓸 수 있는 어떤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궁중에서의 어떤 연예 음악으로서, 그죠? 예, 쓰였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덕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바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서 바치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고사 지내는데 앞에 가가지고 그래 빨리 와가지고 된다고요. 덕도 빌고 그다음 복도 빌고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의 동동다리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언뜻 보더라도 이 아의 동동다리라고 하는 것은 각 수의 맨 마지막에 된다고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얘는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렴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흥을 더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흥구 정도로 된다고요. 같이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수는 어떤다고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뭐 정리 좀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좀 정리 좀 해주고 들어가 볼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1수는 됐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덕과, 그죠? 예, 복을 어떤다고요? 그렇지. 기원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다고요? 제1수가 제시되어 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를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정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 월 달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1월 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의 1월 달하고, 그죠? 예. 조선시대에 따나 그 이전 시대 때 말하는 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 됐니? 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2월, 3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 조선 사회라든가 그 이전 사회에서 1, 2, 3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은 몇 월 달이 된다고요? 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됐습니까? 예. 자, 오늘이 이제 자, 오늘 며칠이죠? 우리가 4월 10일입니까? 예, 4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제가 며칠이었냐 그러면 음력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3월 12일이었습니다. 됐나요? 어제가 3월 12일이었어. 됐니? 예. 그러니까 봐봐요. 뭐 차이 나요? 거의 한 달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이 참고적으로 제 생일입니다. 그죠? 예. 뭐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예. 됐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뭐. 됐나?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따진다 그러면은 몇 월 따진다고요? 2월 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그죠? 예, 말이지? 설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월 1일은 우리가 올해로 따진다면 2월 달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갑니다. 정월 날인물은, 어이구야, 요거 날인물 됐습니까? 요거 네모 쳐놓고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그럼 날인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신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월달의 신인물은, 자, 중간에 보니까 아우드가 있죠? 자, 얘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마찬 의미가 없는 염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게 되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은 정월달에 신인물은 뭐 한다고요? 얼었다가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녹았다가 해. 그럼 얼었다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변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 되겠니? 예. 그런데 누리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때 누릿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 있으니까 예. 누리가 뭔데요? 우리 학생 이름 가운데서 누리 있죠, 그죠? 예. 요게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온 누리라는 말 뭐라고요? 온 세상 이래 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누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됐나요? 예. 가운데에 그죠? 예.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우리가 보통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출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의 뜻으로 본다 그러면 날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나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난
다시 한다면 태어난 됐나요? 예, 몸아라고 했는데 자 이때 몸 다시 또 내목 깡 여쭤봐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몸을 이야기한다고요? 화자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은 자 재밌는 것은 하울로 열서라고 했는데 하울로라는 것은 홀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여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고전식 할 때 해석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다, 지나가다, 지내다, 흘러가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요? 아, 지내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래잖아요. 그죠? 예. 자, 화자의 정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내 몸은 됐나? 어떻게 지낸다고요? 홀로 지내더라 라는 거. 됐니?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수에서는 1차적으로 그죠? 예. 홀로 그죠? 예. 지내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외로이 그죠? 예. 지낼게 지내는 됐나요? 누구의 모습을 화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월달의 시냇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얼었다, 녹았다. 뭐 한다고요? 변화를 가져.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지낸다고요? 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지내더라. 그럼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에 시냇물과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대조되는 대상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제2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줘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 날인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어떤다고요? 시냇물하고 어떤다고요?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것은 화자의 모습과는 어떤다고요? 대조가 되는 대상이더라. 됐습니까? 예, 고래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수 갑니다. 2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2월 딱 잡아주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2월 보름이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2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15일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음력 2월 보름은 어떤 날인데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등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연등절. 아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죠? 예, 사극의 이제 남녀 주인공이, 그죠? 예, 어디에 나가? 흔히 말하는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그죠? 예, 풍등이라는 거 막 띄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또 등불로 탄다고요? 막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실제로 탄다고요? 그 당시에 연등제 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어떤 등을 쫙 달아놓고, 그죠? 예, 사람들이 탄다고요? 그 밤 구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 제3수는 실제로 뭐라고요? 아하, 요거는 이제 2월 달이지만, 그죠? 예, 앞에 서사가 있었으니까 제3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세시풍속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 아하, 연등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 2월 보름에, 그죠? 자, 요거 잡고 들어갑니다. 높이현이라고 할 때, 이때 현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현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매달아 놓은, 됐나요? 예. 등불 어떻게 한다고요? 같더라. 라고 할 때, 이때 등불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시 별표 쳐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매달아 놓은 등불 같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네요. 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죠? 예. 그 다음에 비치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주실, 됐나요? 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번 봐봐라. 높이 매달아 놓은 등불 같아라 라고 했으니까 높이 매달아 놓은 등불이라는 것은 보조관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원관념 찾아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원관념을 찾으려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사람을 비추실.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겠니? 화자 자신의 모습이겠니? 에이, 그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임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아마 그 당시 임이라는 존재는 앞에 있는 김상일의 모습 좀 안 닮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래. 빛이 나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에서는 뭘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겠죠. 님의 어떻게 한다고요? 모습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 예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주실 그런 모습이로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죠? 예, 님의 모습에 대한 비유로 뭐가 나왔다고요? 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더라. 이렇게 또 잡아주면 되는 부분이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따진다 그러면 몇 월 달이 된다고요? 4월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럼 4월이라고 한다면 봄이야, 봄 아니야? 이제 봄 맞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3월 나면서 된다고 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된다고 열다라고 하지만 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피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3월 나면서 핀 자 만춘 다시 한 늦봄에 된다고요. 달래꽃이요 일어났단 말이야. 그죠? 예. 이 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은 진달래꽃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라는 거. 됐니? 예. 자 다시 갑니다. 3월 나면서 핀 만다고요. 늦봄에 만다고요. 그래. 바로 진달래꽃이요 일어났단 말이야. 그죠? 예. 자 이것도 뭐냐 봤더니만은 남이 됐습니까? 불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할. 됐니? 즉 또 나왔네요. 뭐라고요? 모양, 모습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한다고요? 나셨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물어보자. 또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사람 누구야? 또 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미안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등불에 비유된 누구? 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 3월령에서는 됐나? 예. 자, 일단은 세시풍속은 없지만, 그죠? 예. 또 뭐 한다고요? 님의 모습을 또 뭐 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님의 모습을 다시 뭐에다가 빗대놨다고요? 아하. 진달래 꽃에다가 된다고요? 빗대어 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5수 다시 한다면 4월령 갑니다. 그죠? 예. 자, 4월을 됐습니까? 예. 아니 잊어서 된다고요? 오실셔라고 하는 건 오셨구나. 됐나? 예. 그럼 이제 되겠네? 4월을 어떤다고요? Don't forget. 잊지 않고 된다고요? 컴백 찾아왔더라. 됐습니까? 예. 뭐가요? 봤더니만은, 아이고야, 요거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꽃꼬리세요. 다시 한다면은, 꾀꼬리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죠? 예. 꾀꼬리, 어떤다고요? 새.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새 다시 한 번 더 별도 또 잡아주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무슨 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로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녹사님은 이랬는데, 자, 요때 녹사라고 하는 거 한 좀 잡고 들어갈게요. 녹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요거는 고려시대 때의 관직 벼슬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자, 여기에 시적하자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 남성을 기다린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땠습니까? 예.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여성 화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녹사님을 한다고요? 기다리는 것. 그래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시적 화자가, 그죠? 예. 뭐라고요? 여성임을 한다고요? 짐작할 수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됐습니까? 뭐 했다고요? 니꼬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데 잊으셨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우리 녹사님은 찾아왔다는 거 안 찾아왔다는 거야? 안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래 되겠네.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님, 다시 한번 녹사님과는 또 어떤 모습이라고요? 대조적인 모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꾀꼬리새는 어떤다고요? 4월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줬는데 우리 녹사님은 어떤다고요? 옛날에 나를 잊으셨는지 찾아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제 4월령에서는 됐나요? 예. 님에 대한 님이 예. 뭐라고요? 그래 찾아오지 않는 님이니까 일종의 뭐가 들어가 있겠어?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겠지. 그죠? 근데 원망이라보다는 차라리 어떤다고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님과 이제 뭐 한다고요? 대조적인 대상이 또 하나 제시가 돼 있네요. 뭐가 제시돼 있어? 꾀꼬리새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꾀꼬리는 잊지 않고 찾아와 줬지만 우리 님은 어떤다고요?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령 갑니다. 5월령
되죠. 그죠? 자, 5월 5일 됐습니까? 예, 어떤 날이라고요? 어린이날 죽습니다. 그죠? 예, 요거 뭐 한다고요? 단오날. 이렇게 봐줘야 되죠. 됐나요? 예. 그래서 5월 5일이야. 그러면은 제 육수에서 됐습니까? 예, 또 이제 뭐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 세시풍속이 또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어떤 날이 된다고요? 단오날.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아이고야, 나왔네요. 수린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수린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말하는 단오날, 같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린날 아침에, 아이고야, 요거 좀 잡고 들어갈게요. 야근. 됐습니까? 어구야, 여기 일단 별 붙여놓을게요. 그 야근. 자, 뭐라 하냐면은, 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자로. 그죠? 1000. 됐습니까? 예. 그러면 즈문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해년자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몇 년이 된다고요? 1000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1000년을 장존하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살아가실. 그죠? 예. 그 약이라서 만다고요. 밭잡노이다. 다시 한다면 밭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약이 되겠어? 우리 님,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님, 1000년 동안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 되겠니? 그러면 이제 이때 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 결국은 화자가 님에게 보내는 일종의 뭔다고요? 정성이거나 아니면 뭔다고요? 어떤 사랑의 매개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 육수, 다시 한다면 5월령에서는 됐나요? 예. 자, 이래 보면 어떨까요? 님의 어떤다고요? 장수를 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원하고 있더라. 이래 보면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뭘 바친다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더라. 다시 한다면은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정성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갑니다. 저 6월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럼 가볼까? 6월 보름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럼 6월 보름은 또 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자, 요거 적고 들어갑니다. 6월 보름은 6월 됐습니까? 예, 하고 또 15일 됐나요? 예. 그러면 6월 보름은 어떤 날인데 하게 되면 이건 유두절이라고 이야기해.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 셋이 풍속 갑니다. 예, 제 7번째 수 된다고요. 6월 보름이라고 해가지고 유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됐니? 예. 그럼 유두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한다고요. 흔히 말하는 미역 감는 날이야. 됐습니까? 예. 그럼 미역 감다고 진짜 미역 감는 거 아니야? 그거 목 한다는 의미예요. 됐니? 예. 그래서 자신의 묵은 때를 한다고요. 말끔하게 벗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목욕을 하면서 그죠? 예. 자신에게 붙어 있는 나쁜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한다고요? 다 떨쳐내는 날이 바로 유두절의 하나의 또 행사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벼랑에 버린 빛. 아이고야, 이것도 좀 잡고 들어갈게요. 벼랑에 버린 빛, 어떻게 한다고요? 같아라. 그러면은, 뭐뭐 같구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벼랑에 버린 빛은 또 뭐가 되는 거겠어? 요거 보조관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 이래 되겠죠? 돌아보실 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이나마 뭐 한다고요? 쫓니노이다. 쫓니노이다라는 것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두절이는 어떤다고요? 자기가 이제 목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내과에 가서 탄다고요? 내게를 또 표현해는 모르겠다. 자, 이제 탄다고요? 여인네들 탄다고요? 그렇지. 머리 감죠?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한다고요? 다시 집에 가져오겠습니까? 안 가져오죠. 왜 안 가져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라든가, 그죠? 예. 그 불온한 운세를 한다고요?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벼랑에 버린, 이걸 빚을 어한다고 이제 그냥 버려버리겠죠.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가치 있어, 없어?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누군가 그걸 주워가니, 안 주워가니? 안 주워가. 그죠? 왜? 가치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누구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야? 나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처지는 저 벼랑에 버린 빛과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버리고서는 아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질 않네요. 그죠? 예. 그런데 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돌아보신다면은 됐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이나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근데 님이 어떻게 돌아보겠어?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 7번째 수에서는 됐습니까? 예, 뭘 하고 있는가요? 님에게, 그죠? 예, 만다고요? 버림받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 화자 자신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벼랑에 버린 빛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령 갑니다. 제 8수가 되겠죠. 7월 보름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어이구야, 그러면은 7월하고도 15일이 어떤 날인데요?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백중일 혹은 백종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백중이 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7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따지면은 8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추수를 가기 전에 바로 그 해에 이제 뭐 한다고요? 새로운 여러 작물들이 수확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것을 이제 몇 가지나, 100가지나 한다고요? 펼쳐놓고, 그죠? 예. 바로 누구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또 제사 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난 어떤 여러 가지 산물, 100가지 정도. 근데 이때 100이라는 건 진짜 1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요? 많은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제 8수에서는 7월 보름이라고 해가지고 또 세시풍속 나왔죠? 뭐 나왔다고요? 아, 백종일 혹은 어떤다고요? 백중일 됐습니까? 예, 그래 보시면 돼요. 됐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종, 다시 말한다 그러면 온갖 종류를, 됐나요? 예, 뭐겠어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일, 산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00가지 종류를 배라고 하는 것은 배설하다. 다시 한다면은 쭉 열거해 놓고, 됐니? 예. 차려놓고, 됐습니까? 예. 차려두고는, 됐나요? 예. 자, 이제 뭐 한다고요? 또 제사 지내야 되겠지? 그러면서 요거 잠깐 볼게요. 님을 한다고 한데 여가저라는 소원을 한다고요? 비합나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고대에서 합니다. 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을 한다고요? 비웁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것은 화자의 뭐 한다고요? 소원이더라. 그리고 그 소원을 어떤다고요? 그렇지. 직접적으로 어떤다고요? 제시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 8수에서는, 그죠? 예. 자, 이래 되겠네요. 님과 어떤다고요? 함께 지내고 싶은, 됐나요? 예. 그런 어떤 마음을 어떤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아, 직접적으로 한다고요? 제시를 했더라.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령 갑니다. 자, 8월 보름에라고 해서, 어이구야, 8월하고도 한다고요? 15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8월 15일 광복절. 에이, 8월 15일은 뭐가 된다고요? 아하, 한가위 날이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요건 이렇게 적어볼까요? 예. 그래서, 한가위 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죠. 역시 세시풍속은 한가위에 해당되는 거다.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예. 8월 보름은, 자, 요겁니다. 가벤날이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가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한가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드러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그래서 가벤날이지만은, 다시 한가위 날이지만은,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요거 좀 별표 좀 쳐놓고 갑니다. 됐나요? 예. 무슨 얘기냐? 일단 있는 그대로 할게요. 님을 모시고 여다 한다고요? 지내야지만. 그죠? 예. 오늘날, 다시는 오늘이 됐나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해석하기 편하게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게요. 진정한이라는 말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진정한 뭐 한다고요? 가베로구나. 한가위로구나. 이렇게 해석 가능하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럼 다시 가보세요.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은, 자, 어때? 흥성스럽지. 됐습니까? 굉장히 흥겹죠. 됐나?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님을 내가 모시고 지내야지만, 됐습니까? 예. 이 한가위인 날이 진정한 뭐가 된다고요? 한가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님을 모시고 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한가위는 화자에게 오히려 더 뭘 준다고요? 그렇지. 외로움을 주고 또 슬픔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나? 예. 그래서 여기에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더욱더 됐습니까? 예. 뭘 느끼게 만다고요? 쓸쓸함이라든가 어떤다고요? 그래, 외로움을 어떤다고요?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예. 그럼 이런 거잖아요. 12월 24일, 25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됐습니까? 예. 뭔 얘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야지만 그날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지라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은 그날은 어떻게 지낸다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날이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 9번째는 어떤다고요? 그래. 또 님에 대한 됐습니까? 예. 뭘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더욱 뭘 느끼게 만든다고요? 아, 외로움과, 그죠? 예, 뭘 느끼게 만든다? 쓸쓸함을 나타낸다고요? 그래, 느끼게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보겠죠. 즉, 화자의 처지와는 어떤다고요? 대비가 되어가지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예. 자, 9월 갑니다. 어이구야, 9월 9일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9월 9일은 또 어떤 날인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9라고 하는 것이 겹쳐진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냐면은, 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보게지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중구절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구절이 되면은 또 탄다고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등고라고 하는 거야. 등고가 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예, 소위 말해서 국화주 한 잔 마시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날도 탄다고요? 제사를 또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선조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선조가 있다 그러면은 이날 또 뭐 한다고요? 제사를 또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 되면 이 집, 저 집 좀 넘어간다고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9일에 어떤다고요? 약이라고 먹는, 됐습니까? 예. 황화 다시 또 네모깡 쳐놓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노란 꽃 이래 되겠죠. 이때 노란 꽃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국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국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황화꽃이 됐습니까? 예. 안에 드니, 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방 안에 드니, 그죠? 세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초가집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초가집이 가만하구나, 라는 것은 뭐야? 아무도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그냥 고요하구나. 됐니? 예. 그래서 고요하구나.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니? 예. 그러면 이래 되겠죠. 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국화주 한 잔 마셔.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익숙한 거 건강하고, 그 다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이라고 먹는 그 황화꽃, 됐습니까? 그거 방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넣어놨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방 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해. 됐습니까? 물어볼게. 왜 조용하지? 님이 없으니까 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화자로 하여금 또 뭘 느끼게 만드는 거야? 또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또 쓸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제 10수 됐습니까? 어이구야, 세시풍속 뭐 나왔다고요? 중구절 혹은 중양절이라고 한다. 맞아. 그죠? 중양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님에 대한 됐습니까? 예. 님에 대한 한다고요? 외로움. 님에 대한 그리움.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화자에 또 뭔다고요? 쓸쓸함이라든가, 그죠? 예, 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 외로움이 어떤다고요? 제시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겠니? 그리고, 그러나 또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황화꽃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황화꽃,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때 꽃이라는 것은 꽃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국화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갑니다. 됐나요? 제 11수가 됐죠? 10월에, 됐나요? 예. 점이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잘라놓은, 됐습니까? 예. 바랏이라고 했는데, 자, 요 바랏 다시 또 찾고 들어갑니다. 됐나요? 바랏. 다호라라고 했으니까 또 같아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 10월 달에 짧게 잘라놓은 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나무. 됐습니까? 예. 보리수나무 된다고요? 같구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보리수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또 뭐가 되겠어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또 뭔데? 자, 보세요. 꺾어버리신 후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니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실 됐나요? 예. 지니고 계실 한 분이 어떤다고요? 예. 뭐 한다고요?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자, 보리수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탁 꺾어놓고는 뭐 한다고요? 그거 몸에 지녀? 안 지녀. 됐습니까? 예. 그냥 팽개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보리수나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보조관념을 보면 되겠니? 화자 자신에 대한 보조관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남자들은 나를 꺾어놓고는 지니지는 않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한 분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바라시라고 하는 보리수나무는 누구에 대한 비조표현이 된다고요? 화자 자신에 대한 비조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 11수 됐습니까? 예, 10월령이 되겠죠. 그죠? 예. 뭐야? 또, 님이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함께 할 수 없는 일종의 외로움. 또, 뭐 한다고요? 쓸쓸함을 어떤다고 또 제시해놨더라. 아니면 이제, 님에게 어떤다고요? 버림받았습니까? 예, 버림받은 됐나요? 예, 자신의 무엇을 드러냈다? 그래, 또 처지를 드러냈더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됐니? 그러면서 이제, 자, 뭐 나왔다고요? 아하, 바라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다면은, 보리수라고 했는 것. 됐나? 예. 자, 이게 결국 뭐 한다고요? 화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조 표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11월 갑니다. 됐나요? 예. 자, 11월 봉당자리에라고 했는데, 이때 봉당자리라는 것은 방 가운데에서도 차가운 곳을 우리가 봉당자리라고 얘기해. 그죠? 예. 그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서, 한삼이 뭔데요? 이게 배로 된 이불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우리는 말하는 여름철에 입는 어떤 삼배옷 같은 거. 됐나? 예. 근데 그것을 어떤다고요? 덮고 누워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슬알 살아온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슬프게 살아옵니다.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래 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래서 운일 다시 말한다면 스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스시움이라는 것은 원래는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됐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예. 이별하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별하면서 지냈구나.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차가운 자리에 님이라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다고요? 끈안고 해가지고 어떤가 좀 따뜻하게. 그래서 어떤다고요? 아, 이 밤을 더디 새고 싶어요. 이지를 하겠는데. 그죠? 예. 안 그래도 차가운 자리인데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따뜻한 손이불도 아니고 한삼으로 됐나요? 그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슬프게 나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이별하여 내가 지내왔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겠니? 됐나? 예. 그러면 이제 제 12수에서는 또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화자의 어떤다고요? 예. 외롭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쓸쓸함. 거기에다가 어떤다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 같이 어떤다고요? 드러내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 작품의 반전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 그죠? 예. 자, 일단 갑니다. 12월 됐나요? 분지나무로 깎은. 됐습니까? 분지나무로 깎은. 자, 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그래, 내놓는. 그죠? 예.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 소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나잘반이라는 건 내놓는 그 소반에, 자, 요겁니다. 젓가락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다시 별표 딱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젓가락 다오라. 다오라 그랬으니까 또 같구나. 이래 되겠죠. 그럼 젓가락은 또 뭐가 된다는 거야? 보조관념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쉽게 말하면은, 자, 12월에, 그죠? 분지나무로 깎아놓은, 됐나요?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소반 위에, 됐습니까? 상위에, 뭐 한다고요? 젓가락 같더라. 라는 거야. 됐니? 예. 왜?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예. 님의 앞에 들어서 어떤다고 어리노니.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자,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그죠? 예. 님의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 그럼 님이 어떻게 되겠어?
이 젓가락을 탄다고 탁 해가지고 탄다고 음식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그 젓가락을 누가 취해야 되는 거야? 이미 취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님이 어떤다고요? 그래, 손을 잡고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가지를 놨더니, 야, 손이 됐으면 어떤다고요? 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축구선 소니가 아닙니다. 됐나요? 예, 손. 다시 한 다음에 게스트. 됐습니까? 손님이 가져다가 만다고요. 물어암노이다. 다시 한다면 물어버립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젓가락 딱 가져내와서 우리 님이었던다고요? 취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손님이었던다고 덥석 잡아가지고 탄다고요. 자기 입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자기 젓가락으로 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보겠습니까? 님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화자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화자로 보는 게 딱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보세요. 내가 님하고 뭔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인연은 님이 아니었나 봐. 그죠?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제3자인 손에게 어떤다고요? 나 시집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 되죠. 됐나? 예.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던 님은 어떤다고요?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는 어떤다고요? 손님에게 결국은 뭐 시집 갔어요.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젓가락 만다고요. 화자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 13년에서는 됐나요? 예. 님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손과의 어떤다고요? 그래. 인연이 어떤다고요? 맺어졌음을 이야기하더라. 그죠? 예. 근데 화자 입장에서는 그거 안타깝지 않아? 그거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서 어떤다고요? 아하. 나잘반에 만다고요. 다시 한다면은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젓가락이죠. 그 젓가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됐니?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볼게요. 전체 우리가 제13수로 이루어져 있고, 제2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면 13수까지가 이제 뭐예요? 바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더 봐야 되는 게, 봐봐. 세시 풍속 들어가 있는 거만 딱 봐봐요. 3월달, 그 다음에, 3월달이 아니라 2월달이 되겠죠. 그죠? 2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시 풍속이 어떤다고 전체적으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각 수에서 어떤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비유적 표현 개념이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거기도 또 대조적인 측면에서 나온 시험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험 문제에 연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